안녕하세요. 모감주 삼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암 환우분들이 혈압, 혈당 등과 같은 생리적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신체 감각의 이상, 통증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가도 그냥 치료 후유증이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며 단기적으로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이걸 재활운동으로 해결을 하면 될까 해서 PT도 받아보고 권장하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압, 혈당 같은 수치 그리고 체성분의 정상화와 생활체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여전히 신체 감각의 이상, 통증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으로 해결이 될까 이렇게 해서 시도해 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단기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체념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동양의 심진수련, 단전호흡 수련입니다. 단전호흡,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지요.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호흡을 체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전호흡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걸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많은 암 환우분들이 진단 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취하는 시행착오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암 환우의 대부분이 암 진단 후 그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 치료와 각종 생리적 수치의 정상화에 목표를 둔 기능적 운동, 암 재활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예후가 나빠져 가면 그때야 비로소 대체요법이나 자연치유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이죠. 마음도 몸도 지치고 현실적인 선택지도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면 자연치유병원이나 대체의학 프로그램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거의 예외 없이 만나는 것이 단전호흡입니다. 이곳에서 단전호흡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 소개에서 빈번히 언급되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암 환우분들이 이것을 외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서 단전호흡에 대한 정보를 찾고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무작정 단전호흡을 시행합니다. 마시는 숨에 아랫배부 풀리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당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극적인 변화 사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절박한 암 환자 입장에서는 몹시 흥분되는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정보의 진위, 방법적 정합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스토리에 담긴 완치의 환상을 붙들고 있게 되기 쉽습니다. 결국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왜곡된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곡된 단전호흡은 성급한 마음으로 단전호흡을 단순한 숨쉬기 기술로만 접근할 때 발생합니다. 단전호흡의 기술적 요소들은 그 이면에 담긴 단전호흡의 위상, 철학적 기반, 거기에서 파생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마음가짐에 의해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또 마음이 급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부터 차근차근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고 효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전호흡의 위상, 철학적 기반, 원리를 간략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서구적 의과학 체계는 의료, 재활운동, 스포츠과학 등으로 파생되며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드러난 특정 문제, 병태, 증상을 다루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생명의 연장, 증상 관리, 그리고 신체의 기능적 향상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를 내고 그 혜택 또한 큰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의과학적 지표, 즉 수치로는 잡히지 않는 삶의 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명확히 질환으로 진단되지도 않고 생리적 수치도 정상인데 생활에 불편을 주는 통증과 신체 감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의과학의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까요? 데이터, 수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만 본질적으로 결과론적이죠. 또 무엇보다 현실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수치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류 의과학은 인체를 기계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짙고 근골해부학적, 생리적 관점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골이 아프면 정형외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분리하죠. 혹은 어깨가 아프면 특정 근육을 만지고 특정 동작을, 또 골반이 아프면 관련된 특정 근육을 만지고 특정 동작을 해봐라 하는 식이죠.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 호흡은 서로 상호 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생동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니 의과학은 늘 질환과 증상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죠. 또 고정된 수치 중심의 접근은 생동하고 변화하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협진을 하고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마음과 신체의 통합 혹은 환경, 사회심리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분절 요소의 병렬적 결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의 이면을 보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신체적 운동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마음 안정을 위한 명상을 그 다음에 나란히 병행하는 수준, 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통합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비해 동양의 전통적 관점에서의 통합은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기계적, 병렬적 결합이 아닌 각 개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 보완적, 순환적, 유기적 작용을 중시합니다.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에 가깝다고 할까요? 신체의 움직임을 단순히 근육의 기능적 작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탕이 돼서 마음 따라 에너지가 동하고 그에 의해서 신체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이 호흡으로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순환적 유기적 작용 속에서 신체의 움직임과 명상을 통합해 가는 거죠. 또 장기능의 이상을 그냥 단순히
장부 자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감정과 심리적 상태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바라보고 근육을 분절된 부위가 아니라 기혈이 흐르는 연동 통로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유기적 순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그 방법을 오랜 세월 다듬어 검증하며 발전시켜온 동북아시아의 전통 심신통합 수련체계가 단전호흡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동양의 관점의 접근은 주류 의과학의 분절, 병렬 결합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합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수치는 정상인데 불편한 통증은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러한 단전호흡의 장점과 효용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 안에 담긴 철학, 자연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서구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지배,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단전호흡에 담긴 동양의 전통 관점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의 조화를 궁극적 인격 완성의 목표로 삼는 일원적 자연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합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고 이에 이르는 수행 과정을 심신수련이라고 했습니다. 심신수련은 단순히 도덕적 인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대자연의 자정 능력과 자기 치유력을 강화해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강건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에 이르는 핵심 방법 체계가 바로 단전 호흡인 것이고요. 그러니 호흡을 근골 해부학적, 기술적 관점에서만 해석하거나 접근하면 핵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 그 효용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의료적 중재 이외의 방법으로 질환의 예방, 치료와 증상의 관리를 다루는 스포츠의학,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동양의 전통 양생법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죠. 동양의 심신수련은 서구의 스포츠의학처럼 의과학의 종속체계로 발생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생명력의 증진과 인격의 완성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통합적 인격 완성을 위한 심신수련 방법론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안에 담긴 병리적, 의학적 가치를 양생법이라고 지칭하면서 식이, 수면, 호흡, 명상, 기공 등을 포괄해서 의학적으로 따로 정리해 온 것이죠. 단전호흡은 이러한 심신수련의 근간 체계이자 양생법의 핵심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주류 의과학의 접근 방식과 동양의 전통적 관점은 비교 우위를 논하는 논쟁의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계적, 분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순환적, 상호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또 따로 있죠. 주류 의과학은 생명 연장의 강점이 있고 동양 전통의 심신수련, 단전호흡은 삶의 질 향상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대척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류 의과학 중심의 편향을 내려놓고 동서양 과학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단전호흡을 경험한 4기 암 환우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암 진단의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병원 치료와 권고되는 기능적 치료, 운동에만 의존하느라 자신의 내적 치유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보다 나은 치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연치유, 단전호흡은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뒤늦게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할 기본적 접근 방법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최소한 진단 초기부터 치료와 함께 시작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력을 회복하고 불안감에 흔들리기 쉬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의료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서 근본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이 영상이 단전호흡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막연함을 거두고 보다 건강한 삶과 효과적인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전호흡 수련이 어떻게 정규 의료치료의 보완제로서 작용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온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